정신이 들어보니 어두운 방에 갇혀 있어요. 유일한 불빛은 촛불입니다. 앞에는 문이 2개 있습니다. 하나의 문 뒤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다른 문 뒤에는 차가운 벽돌담이 있습니다. 한 개의 문만 열 수 있는 키가 있고 한 번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을 시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촛불을 각 열쇠구멍에 비춥니다. 불꽃은 바깥으로 통하는 문의 열쇠구멍으로 움직일 거예요. 드디어 탈출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친구 베스에게 중요한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그 귀중한 서류를 도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류를 상자에 넣고 잠깁니다. 하지만 베스에게 자물쇠 열쇠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물쇠 열쇠를 따로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서류를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잠긴 상자를 베스에게 보내세요. 그녀는 또 하나의 자물쇠를 부착해서 상자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낼 거예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채운 자물쇠를 풀고 상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베스는 자물쇠를 풀고 마침내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어느 날 아침 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서류를 사무실에서 도난당했다고 말합니다. 전날 저녁에 책상 위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네요. 즉시 직원들을 신문하러 그곳으로 향합니다. 순식간에 3명의 용의자를 확보합니다. 쇼는 어젯밤에 영화를 보러 갔었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여자친구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유명한 미술관에 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션이에요. 영화표는 찍히지 않았어요. 현행범으로 잡힌 션이 도망칩니다. 차에 뛰어올라 달아나네요. 경찰이 따라갑니다. 션은 바로 앞에 있는 경찰차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는 다리 위에 있었어요. 반대편으로 가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순찰차를 향해 달려가야만 합니다. 불쌍한 쇼는 운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잡혀서 갇혔습니다. 그러다 탈옥하려는 수감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경비원들은 용의자를 2명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조용한 책벌레로 공상과학 소설의 코를 파묻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항상 운동을 하고 문신을 한 건장한 남자입니다. 션이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누구와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책벌레요. 자세히 보면 그의 책갈피가 사실은 쇠를 가는 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요일 오후 인류 미술관의 주인은 전시 중이었던 유명 예술가의 자화상 4점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나타나 조사를 벌였고 용의자는 3명입니다. 화가 사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경비원 존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초상화가 사라진 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장 요리사 다니엘은 강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근처 가게에서 냅킨을 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도둑은 누구일까요? 경비원이에요. 밖에 서 있었다면 도난당한 그림이 초상화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이라고 불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마이클은 미술관에 뛰어들어 여러 그림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화랑의 주인은 그의 행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마이클은 소방관입니다. 호스에서 나온 물은 몇몇 걸작을 손상시켰지만 그는 여전히 불을 끄고 더 많은 작품들을 구했습니다. 미술관은 마이클에게 감사의 표시로 큰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 주말에 5명의 아이들을 캠핑 여행에 보내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마이클과 아내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표가 금고에서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그날 아침 집에 있던 3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요리사는 아이들의 학교 도시락을 싸느라고 부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그날 청소가 빨리 끝나서 일찍 집에 갔다고 했어요. 집사는 아이들을 3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캠프에 데려다 준 후 막 돌아왔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요리사입니다. 토요일이었잖아요. 학교에 안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캠핑을 갔죠.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한 과학자가 이상한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 발명한 세럼을 케빈과 클레어가 블라인드 테스트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얼음이 든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줍니다. 케빈은 빨리 마시지만 클레어는 먼저 그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걱정스럽게 기다립니다. 2시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마십니다. 2분 후 그녀의 피부는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만약 두 음료에 모두 세럼이 들어있다면 왜 클레어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세럼은 얼음 속에 있었습니다. 케빈은 빨리 마셨기 때문에 레모네이드에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클레어는 공포에 질려 연구실을 뛰쳐나옵니다. 차에 올라타서 속도를 냅니다. 텅 빈 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 타이어 중 하나가 펑 하고 터집니다.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스페어에 쓸 러그 너트가 없습니다. 클레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머지 3개의 바퀴에서 러그너트 하나씩을 풀어서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할 때 사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정비소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클레어가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고 있을 때 과학자가 그녀를 따라왔어요. 그는 그녀에게 약 4알을 건네고 그것이 녹색 얼굴 세럼에 대한 복합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그중 2알은 해독제고 나머지 2알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입니다. 클레어는 각각 1알씩 먹어야 합니다. 만일 같은 약을 2알 먹으면 그녀의 얼굴은 영원히 초록색으로 남을 거예요. 과학자가 그녀에게 약을 건네다가 발을 헛디뎌서 약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알약은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클레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약을 갈아서 모든 가루를 함께 섞고 2부분으로 나눕니다. 2부분은 동일한 양의 촉매제와 해독제를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거 참 잘 됐네요. 다음날 클레어는 중요한 미적분 시험을 치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합니다. 밀러 교수는 시험을 거부한 것에 대해 1명의 학생만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만약 한 학생이 자신이 퇴학당할 걸 안다면 시험을 보는 것에 동의할 거예요. 어떻게 교수가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시험을 거부한 학생 중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제일 먼저 오는 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시험을 치를 거예요. 그 다음 학생도 시험을 거부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기로 할 거예요. 다음 날도 수업은 쉽지 않았어요. 밀러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커피잔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잔이 손에 달라붙었어요. 누군가 컵에 접착제를 발랐는데 용의자가 3명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물론 첫 번째 학생은 몹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째 학생의 미소는 뭔가 일을 잘했을 때의 자부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번째 학생의 주머니를 자세히 보세요. 네, 접착제 병의 뚜껑이에요.
밀러 교수는 학생들의 방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와, 신발 공장을 열었어요. 사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다른 도시에 두 번째 공장을 지었어요. 하지만 성공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계속해서 몰래 공장에서 신발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공장에서는 왼쪽 신발만 만들고 다른 공장에서는 오른쪽 신발만 만들면 됩니다. 그 신발 도둑 중 하나가 이윤을 남기고 팔기 위해 신발로 가득 찬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의 트럭은 2.5cm 더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타이어에서 공기를 뺍니다. 트럭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낮아질 거예요. 신발 도둑이 터널을 통과해서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하나는 마을로 가고 다른 하나는 끝없는 야생으로 통합니다. 각 길에 안내인이 서 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운전자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직 하나의 질문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가이드 중 한 명에게 다른 한 명이 어느 길을 옳은 길이라고 말할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난 후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생으로 통하는 길을 가리킬 거예요. 만약 거짓말쟁이에게 물어본다면 다른 안내원이 정직하게 마을 쪽을 가리킬 걸 알기 때문에 야생으로 통하는 길을 추천할 겁니다. 신발 도둑은 마을로 가는 길을 택했지만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대답해야 할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입구의 경비원은 그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단어에 숨어있는 논리는 무엇일까요? Fun, blue, bee, more, dive. 모든 단어는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와 운이 맞습니다. Fun 1, Blue 2, Bee 3처럼요. 드디어 구두도둑은 새로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기가 고장납니다. 전화회사에 알렸지만 아무도 수리를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는 다시 고장 신고를 합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세 번째 날 그는 전화회사가 수리를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전화를 사용한다고 신고했어요.